안녕하세요. 저는 왓더버거라는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안준영입니다. 자동화 기계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도 좀 하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점주님 또 상담도 좀 드리고 지금 가맹점은 총 몇 개 정도 있나요? 이제 한 150개 정도 연매출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평균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65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전체 프랜차이즈가 합쳐진 매출. 지금 오늘 목동에 가맹점이 하나 오픈해서 올라오신 거네요. 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동네 상권에 차리셨어요. 배너도 딱 규격에 맞게끔 다 설치가 되고 오픈하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여기는 반기계화입니다. 근데 기계가 하면 수제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사실상 수제버거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디까지인 것인가? 그러면은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럼 마요네즈도 손으로 만드냐? 아니거든요. 질 좋은 식자재로 만드는 것을 수제버거로 거의 정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이상으로 계속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시스템이죠. 기계가 만든 거랑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더 맛있다는 분도 많아요. 기계들이 안 보셨던 기계들이 많죠. 왜 이것을 하였느냐? 돈 들여가지고 손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손으로 하는 건 매출 2,500에서 3,000 정도면 손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균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건비도 지금 26년도 되면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완해 놓은 새로운 모듈이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조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동화 매장은 거의 1억이 훨씬 넘던데 굳이 그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요? 매장이 오픈하는데 보통 한 1억은 들어요.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왓더버거도 폐업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과연 문제가 무엇이냐? 무료 배달 때문에 폐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요식업에 적용을 시켜놓으니 똑같이 3천에서 5천만 원 하면 수익률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아지죠. 3천에서 4천 정도의 매출을 하던 곳이 그 수익률을 보려면 5천에서 6천 정도가 나와야 그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기계가 필요해요. 공장처럼 만드는 곳들이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그 다음에 노브랜드 쪽이 옛날부터 7년, 8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래서 그쪽은 별로 타격이 없는데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듈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고액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들을 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재료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패티 아닌가요? 패티도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들어가죠. 로스율이 없습니다. 급냉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완제품으로 들어와야 균일한 맛을 또 낼 수 있고 기계가 조리를 해야만이 균일하게 음식이 나가게 되는 거죠. 배달 수수료 문제 많다고 하던데 햄버거 2만 원치 팔면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4,000원대면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한 37, 40까지도 가요. 쿠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장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도 해야죠. 왜냐면 돈을 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근데 25,000원을 팔았을 때는 또 다르죠. 수수료가 한 한 3, 4%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객단가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객단가가 높으면 안 팔린다. 그게 문제죠. 이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는 로열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건비도 봐야 돼요. 100%의 매출 중에 자영업은 생각보다 빠지는 게 많아요. 지금 이건 어떤 기계인데요? 누구나 양파를 균일하게 한 3초 정도면은 자를 수 있도록 양배추도 자르고 많은 것을 자르는데 피로도를 줄이셔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 160 정도가 되고 이제 토마토 자르는 기계는 중국산도 요새 잘 나오거든요. 한 30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손으로 돌리네요. 돌리면 그냥 완전 자동화는 얼마인데요? 한 30, 한 8만 원. 2배 차이 나긴 하네요. 그렇죠. 칼이 필요 없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침에 오시게 되면 양파를 볶아야 돼요. 뭐 뿌리신 거죠? 식용유죠. 이제 가열이 돼야 돼요. 자동으로 웍질을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랑 양파를 볶을 때 들어갑니다. 회전이 됩니다. 양파 넣고 후추 톡톡 뿌리면 끝인가요? 그렇죠. 두 개를 구워 볼게요. 후추와 소금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끝이에요. 닫아주시면. 그리고 딴 일 하면 돼요.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제작하시는 분이랑 저희가 이제 협업해서 모듈을 만든 거죠. 이거 기밀입니다. 뒤집어줍니다.
마플 기계처럼 위아래로 눌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입니다. 보시면 육즙이 다 살아있죠. 저희가 이제 그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퍼번이 다 됐죠. 여기 보시면 심지가 살아있어서 손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제꾸고 이렇게 쭉 지금 원래 손으로 수세미진 하고 해야 되는데 피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나는 조리, 세척,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로 하신 분들을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기계로 하면 맛이 좀 다르다 하는데 어떠세요? 그 맛있습니다. 새우버거가 제일 많이 나가요. 손질을 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이거는 부어주시면 돼요. 이제 나갈 때 분량을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이런 수제버거 브랜드 엄청 많은데 여기만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맛이 일단은 만족을 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 같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버거들보다 인상이 좀 깊어요. 그래서 또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하면 본사만 돈 잘 벌고 점주님은 힘들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200개, 300개가 되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500만 원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적게 벌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본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200만 원을 로열티로 들고 가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프랜차이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 비용을 최대한 이제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로열티도 거의 정액제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댓글 보면 가맹수 바짝 늘려가지고 매각하려고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바짝 올려가지고 팔려면 이렇게 안 해요. 프랜차이즈는 50개대가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규모의 경제가 돼야 점주님들께 제공하는 식자재가 안정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남아야 되니까요. 가맹점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5에서 6만 정도가 나오면 평균 매출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상 다른 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거점 확보도 넓은 편이에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해야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형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식자재율, 로열티, 추가적으로 홍보를 걷어들이는지. 걷어가는 것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줄어드는데 본사가 그만큼 해주면 돼요. 근데 안 해주고 많이 걷어들어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 매출을 보셔야 되고요. 평균적으로 4,500만 원이 나오는 매장을 25%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상위 25%가 돼야 다른 분들께 장사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즘 불경기로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진짜 힘들죠. 식자재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플랫폼 비용도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땐 내년에 더 힘들어요. 식자재 환율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식자재는 수입에 의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올라가요.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과 그 다음에 대량의 주문을 쳐도 피로도가 절감되고 인건비가 적은 상태에서 많이 치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반자동화, 전자동화 그 매장 만들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 빼고는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들인데 사실 저희 다 따라오고 있어요. 기계와 자동에 대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근데 잘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중요해요. 할부 상품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계를 넣는다 해가지고 2년, 3년 약정을 걸어서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넣으면 인건비가 한 명이 줄어드니까 하셔라라고 하겠죠. 3년으로 잡으면 5천에서 6천만 원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개설비가 2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합쳐서 1억 2천이에요. 빠르게 원금 회수를 해서 연금 복권화 형식으로 매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주안점이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만 자영업자 폐업한다 하고 어려운 시기에 100고점을 돌파하셨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수제버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왓도버거 대표 안준혁입니다. 대표님이시네요. 네. 그럼 혹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새로 오픈하는 곳 가서 점주님들 면담 한번 하고 주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실질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유형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또 마케팅 세팅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장사하면은 안 남는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매출 분석표를 해서 계속 수정을 해드려요. 잘 하고 계신지. 보통 식자재비,
인건비, 광고비 빼고는 거의 다 고정비라서 공과금, 월세 이런 것들은 사실 조절할 수는 없고 이제 인건비, 식자재비, 마케팅비만 조절을 하는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얼마가 나왔는지 다 계산을 해서 아 사장님 요거는 요렇게 조금 시켜보십시오. 뭐 식자재비가 예를 들어 저희가 34에서 35%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43%가 나왔다. 그러면 냉장고 찍어주세요. 월 마지막 주에 엄청 시켜 놓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털어보세요. 마지막 주만 하면은 한 6, 700만 원 순수익으로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초반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잡아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보통 한 20%는 평균적으로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20% 기준은 배달이 한 70%일 때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이 만약에 70%면 엄청나게 더 많이 남아요. 입지라고 하나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번 주에 밀양 오픈했는데 280만 원 했어요. 높은 건가요? 높은 편이죠. 그냥 오픈하자마자 아직 오픈은 안 했거든요. 10시 반 오픈이라서.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죠? 지금 다른 거는 다 됐어요? 다른 거는 다 지금 문제되는 거 있어요? 냉장고 다 됐고 에어컨 아직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잔디를 깔고 싶으셔서 이거 도와드릴게요. 첫 주문 들어왔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떨려요. 아, 잘 될 것 같아요. 원래 자영업을 오래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한 8년 정도? 8년요? 네 원래 같은 브랜드 2개 정도 하다가 하나를 이제 접고 이번에 바꾼 거. 아, 그럼 하나는 유지하시면서 네. 업종을 하나를 바꾸신 거네요? 네네 요즘에는 햄버거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햄버거는 1인 고객이나 좀 늦게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같은 음식을 나눠 먹기보다는 각자의 것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먹는 걸 좀 선호하더라고요 대부분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햄버거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할 수 있을지 오늘 매출 목표 400만 원요? 네 아까 대표님은 3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400은 제 희망상이고 오늘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잘 맞는 편인데 300은 할 것 같아요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니까 다 술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그 거주지 상권이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장사 확실히 더 잘 돼요.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으면 주말에 아침에 배달이 많아요. 아, 해장으로? 네, 요즘에는 다들 햄버거 이런 걸로 해장을 많이 해서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100만 자영업자 폐업 시대라면서 불경기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 맞아요. 힘들긴 정말 힘들어요. 그런 약간 불안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전 더 불안해요. 도전을 한 거죠. 세상이 또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맞아요. 그럼 2호점 오픈하셨을 때 이렇게까지 커질 줄 예상하셨나요? 이게 주방에서 1년은 조금 해보셔야 돼. 그래야 점주님들의 마음이나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고생해가지고 제가 한 1,500만 원부터 이거를 100개까지 만들 때까지 제 매장을 저도 빚을 1억을 주고 이 매장을 했었거든요. 2년 동안은 한 1,500에서 2,000 매출을 하다가 한 2년 이후부터 마케팅을 좀 손대면서 조리를 이제 제가 자동화를 조금 하면서 한 1억 3, 4천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식자재도 제가 사실상 다른 체인점들보다 막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고 다른 곳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이 조금 나고 이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래도 계속 쭉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1억 2천, 3천도 해봤고 또 체인점도 제가 뭐 투자를 받은 것도 없고 동업자도 없고 이 업에 잘 아는 전문가들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해가지고 체인점 10개, 20개, 50개, 100개까지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왓더버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고정 매출이 있어요. 상한선이.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4천만 원이 매출이 안 되잖아요. 자영업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매출이 적든 높든 해야 되는 일이 주방 안에서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한 2.5명 또는 3명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매출이 나오는 게 가장 수익도 좋고 편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2,500 점주님들한테도 말해요. 사장님, 3천만 원 미만 때는 지옥 구간이다. 어떻게든 매출을 형성화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지옥 구간이라서 혼자서 막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매출을 올려나가도록 해야 돼요. 지금 100호점 돌파하셨고 처음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또 새로운 목표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KTX 타고 올라가는 계단을 타면서 느낀 게 있는데, 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근데 계단이 엄청 높은데 계단 끝을 보고 계속 올라가니 계속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밑을 이렇게 보고 걸었는데 한 계단 한 계단씩만 걸어 나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갔는데, 큰 것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한 계단 한 계단을 먼저 잘 밟아 나가자 라고 조금 오늘 느꼈어요. 하면서 뭐 큰 목표는 목표지만 지금 감행하시고 하시는 분한테 일단 집중하자. 그럼 요즘 또 불경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영업은 힘들고 수익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료 배달 때문이거든요. 전부 다 수익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정권도 사실 바뀌었어요. 최신 자료들이나 정보에 민감하거든요. 바뀌고 있어요. 어떤 게요? 수익화나 자영업 개선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은 옛날 수익처럼 절대 안 돌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면 옛날보다 조금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뭐 온풀법이나 그 다음에 내수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곧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자동화 기계, 그러니까 푸드테크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인건비는 절감, 또 쓰더라도 조금 편하게 이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로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형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음식점 안에. 그렇게 좀 잡고 가시면 자영업이 이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왓더버거 대표 안준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제 나와바리 양산에 직영점을 하나 더 오픈했어요. 왜 직영점을 하나 더 오픈하신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시기거든요. 인건비도 오르고 배민에 대한 그 수수료 착취, 어쩔 수 없이 이 최첨단 시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국 방방곡곡 다 찾아다녀서 저희만에 맞는 자동화 기기를 엄청 저렴하게 세팅을 다 해놨죠. 매장이 이쪽이에요. 옆에 서브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사 아니에요? 더불어 가는 거죠. 음식점은 다 뭉쳐 있어야 돼요. 매장은 그러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여기는 15평입니다.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70. 상권이 그렇게 안 좋진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내가 장사하려면 동종업계를 했던 가게를 인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조물이나 배수, 배관 이거 만드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세이브가 돼요. 자동화는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되는데, 재료, 그 다음에 기계, 그 두 개가 자동화예요. 고기들 이렇게 다 이제 공장에서 특수 공법으로 해가지고 입자는 살아있게끔 해서 고기 패티를 기계에 맞게끔 만들어져서 나오죠. 또 이런 말 해요. 그러면은 그럼 수제버거가 맞느냐? 수제버거라는 것은 품질이 높은 재료들로 햄버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수제버거의 맛이 나도록 특허 공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피로도가 높으면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절대 못해요. 위생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꿨죠. 우리 같은 경우는 칼이 필요 없는 매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놓고 당겨서, 그리고 두 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놓고 치고 이렇게 두께 세팅은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두께량으로. 잠깐만요. 좀 충격적인 게 토마토 두 개 한 6초 됐나? 4.5초죠.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분량을 나눠서 재료 준비를 해요. 썰고 나서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칼을 쓸 필요도 없고, 양파 써는 거예요? 놓고 눌러 밀어
돌아가면서 이게 썰리는 거예요? 그렇죠. 간격이나 굵기나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하죠. 미리 세팅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열리면은 이게 안 돌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열리니까 좀 청소도 편하긴 하겠네. 청소할 때는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거 청채로 들고 가요. 청소도 용이하고 안 고장나고. 원래 이런 거 써는데 엄청 힘든데 이런 준비가 간편해지는 거구나.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요새는 다 기계로 해요. 이거는 중국산 20몇만 원. 이거는 160 정도. 이게 조금 비싸요. 이거는 고장이 안 나요. 말씀하신 자동화기 같은 건 뭐 어떤 게 도입이 된 거예요? 조리하는 순서를 보여드리면 햄버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버터롤러, 저희 버터를 녹여서 물레방아식으로 하는 기계예요. 여기 넣으면 돼요. 나왔어요. 거의 한 15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넣어요. 첫 번째로 자동으로 구워져서 조리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다. 두 번째로 열이 방출되지 않아서 여름에 주방 온도가 낮아졌다. 세 번째로 위생이 훨씬 더 좋아졌다. 네 번째로 직원이 편해졌다. 다섯 번째로 안 좋은 건 비용이 비싸졌다. 이 기계는 얼마인데요? 이거는 350 정도 해요. 제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찾은 거예요. 온도값을 맞췄고, 저희 성분에 맞춰서. 그다음 이것도 이제 저희만의 두께, 위쪽 방, 아래쪽 방 세팅.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단 1분도 온도를 뺏기고 싶지 않다. 입에 넣었을 때 마시는 온도는 한 35도에서 45도 정도. 은은하게 따뜻하면서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양면 그리들로 적정한 온도에서 초에 맞춰서 압력을 누르면서 구워주는 기계예요. 한 장, 네 장, 6장으로 설정해놨는데 여기서 2장을 구워볼게요. 여기서 가져와서 요 위쪽부터 넣어야 돼요. 위쪽이 조금 더 평평해요. 후추 뿌리고 소금 뿌리고 여기서 살짝 오, 일반적으로 굽는 것보다 유증이 덜 나요. 그리고 안 더워요. 자동으로 앞뒷면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동이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만. 구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치즈를 2개를 넣어줘요. 이 기계는 얼마예요? 700만 원이에요. 비싼 거는 2천만 원도 넘는다더니 어떻게 찾으셨어요? 3분의 1 가격이죠. 국내에서 특수 장비를 제작하시는 분이 제가 그 분을 찾아서 그걸 이제 위탁했죠. 만들어져 있는 거를 조금 개량해서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덥잖아요. 주머니 지금 브레이크잖아요. 그러면은 절전 누르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죠. 이거는 뭐예요? 빌지가 차차차차 붙었잖아요. 구워지고 나서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되죠? 식죠? 식죠. 육즙을 보존해주면서 최대 20분까지 고기의 퀄리티를 유지시켜주는 고가의 장비예요. 홀딩 케이스라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동화 기계들을 많이 넣으신 이유가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제 경험상 똑같은 인건비를 써도 편해지면 안 나가요. 편하니까. 거기서 한 단계 위로 더 편하게 만들어버리면 한 명 또는 반 명을 안 써도 돼요. 기계가 하니까. 그래도 편하잖아요. 인건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양파는 시작할 때 온도가 중요해요. 이 소리가 이 소리가. 겉은 이제 마이야르가 나면서 안이 식감이 살아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띡띡 울리죠. 그러면 이제 가스를 꺼요. 남은 잔열로 계속 돌아가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초벌통에 이제 저희가 놔두죠. 그리고 이거 막 통 갖고 가가지고 씻고 하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서 이거 만들어 놨죠. 여기서 바로 하죠. 아, 다음 조리를 준비하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는 한 300만 원. 이게 크기에 따라 달라요. 새우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식칼을 매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도를 급하게 올려요. 왜냐면은 조리는 첫 시작 온도가 중요해요. 이게 한 190도부터 연기가 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전 속도도 중요해요. 왜냐면 덜 익거든요. 계속 움직여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등이 이렇게 펼쳐지죠. 그게 저희 새우버거가 맛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런 기계들이 앞으로 기존에 있던 가맹점에도 도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형이에요. 저희는 아날로그형, 반자동형, 자동형. 이제 삑삑 울리면 꺼요. 여기서 이렇게 불맛을 먹이죠. 이게 진짜 직화. 원래 햄버거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빨라진 거예요? 원래는 전문가 기준 한 10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5분 정도. 하나 나가는데 예, 피로도도 그만큼 더 낮아지고 퀄리티가 균일해요. 대표님은 왜 계속 현장을 뛰시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셔도 되잖아요.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전략과 기획을 짜야 되는데 전략과 기획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방은 세부적인 것들 100가지를 바꿔야 편해져요. 완벽한 주방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오픈한다고 제가 한 이틀 정도 사무실에 못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배달 수수료가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예 개선이 안 됐죠. 꼼수 쓰죠. 배달 금액은 객단가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달 수수료의 가장 문제점은 내가 배달료를 손님들에게 100% 지원하고 싶다, 40% 지원하고 싶다에 대한 개념이 강제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요즘은 햄버거 2만 원 정도 팔면 수수료가 몇 프로 나가는 거예요? 만 원대 파는 것과 2만 원대 파는 것이 또 다르죠. 만 원대 팔면은 수수료가 지방권 기준은 2,900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뭐 한 9.8%, 29%가 9.8%. 거의 4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 주문 금액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단가를 올리려고 최소 주문 금액을 25,000원, 3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 원짜리를 하나 배달로 만약에 팔게 되면은 실제 점주님이 버는 비용은 굉장히 낮겠네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쿠폰까지 다 집어넣으면. 아 진짜요? 와. 갈게. 내 간다니까 제일 좋아, 너. 프랜차이즈라는 게 잘 되는 매장도 있지만 안 되는 매장도 있잖아요. 혹시 폐업한 매장도 있어요? 폐업한 매장이 왜 없겠어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또 폐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이라는 특성의 자체가 너무 잘 된다 해서 생각해 놓은 수익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장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3천만 원을 하면 한 1,500 버는 줄 알아. 아, 마진이 한 50%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20에서 25%가 나오면 프랜차이즈들이 줄을 서요. 요즘은 수제버거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만의 경쟁력이 뭐예요? 롯데리아, 맥도날드들이 장수 브랜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맥도날드, 롯데리아는 13년 전에 저걸 했었어요. 비법을 안 알려줘.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햄버거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은 주방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구나. 그게 다 기술이죠. 앞으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 강도를 많이 낮춤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민이 무료 배달이 들어가고 나서 다 폐업하잖아요. 무료 배달하는 사람들은 수수료가 피로도에 대비해서 수익금은 엄청 낮아진 상태. 하지만 매출은 더 많이 치면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더 많이 치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를 낮추더라도 피로도가 낮아야 된다. 쿠팡은 살아남았잖아요. 무료 배달의 시스템은 쿠팡부터 시초였어요. 쿠팡의 수수료가 30%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조업들이 글로 다 들어가서 살아남은 이유는 기계가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고. 그렇죠. 근데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요식업 쿠팡에 집어넣으니 기계로 만들어야 살아남는데 손으로 계속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최소 주문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죠. 무료 배달이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이제 쿠팡의 그 시스템에서 돌아올 수 없다. 무료 배달에서는 아무리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프랜차이즈라면 본사만 돈 버는 구조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본사가 돈 벌려면 충분히 더 벌 수 있죠. 맨 처음에 팍 해가지고 개점수 늘려놨다가 그 다음에 식자재율 쫙 올리고 탁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돈에 대한 낭비를 본사에서 함부로 해버리면 그게 다 점주님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돼버려요. 고정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딱 잡고 잘 해야죠. 가맹점 매출만 키우고 매각하려는 기획형 프랜차이즈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투자를 받고 하는 곳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죠. 2년에서 3년이면 망하죠. 대표님 출연하신 영상 보면 키워서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댓글들도 저는 봤던 것 같은데 저는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항상 돈 벌 때 공동의 수익, 상생을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상생을 하려면 점주님들을 한 분 한 분에게 걷는 수익을 거의 최소화해야 돼요. 하지만 걷긴 걷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그 비용을 최소화해도 운영이 충분히 돼요.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왜냐면 광고의 효율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튀김 공정을 하고 물류를 하고 제조까지도 아예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고 하고 있죠. 그걸 또 하면 수수료들이 전부 다 사장님들한테 또 가고 저도 거기서 조금 일부 또 돈을 벌고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35세가 되는 안준혁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가 구이 쪽인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9위에 또 오픈을 하게 돼서 찾아왔습니다. 가맹점이 대략 몇 개인 거예요? 한 150개 정도? 그럼 연매출이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돼요? 150개 기준 5천만
700만 원 나오니까 한 750억? 잘 되는 매장도 있지만 안 되는 매장도 있잖아요. 폐업한 매장이 있나요? 이번 년에는 없고요. 지금 4년차 되는데 다 합쳐서 한 3개 정도? 폐업한 게? 네.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비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고를 때 꼭 알아봐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가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체크하시라 해요. 식자재율, 로열티,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평균 매출이 어떠냐, 4가지만 딱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왓더버거 구이 자양점이고요. 유동인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신에 월세가 좀 저렴하고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고 대로변인데도 저렴해요? 다른 서울에 비교했을 때 저렴해요. 핵심 유동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잡으셔라 했어요. 리스크를 좀 낮춰야 되니까 그 전에 햄버거 가게였던 곳들을 그대로 이제 리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설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주방 평수를 조금 확인하세요. 왜냐면 주방에 양생하는 시설이 비싸요. 철거하는 비용이.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주방이 8에서 10평 정도를 완성되어 있는 곳들을 하면 한 2천만 원은 세이브 시킬 수 있어요. 기존에 일부는 살렸고 자동화 들어갈 부분은 다 자동화로 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양파 기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살렸고 그 다음에 패티 굽는 기계, 새우 굽는 기계들이 이제 들어갔죠. 저희가 손질한 양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간단합니다. 뭐 버튼 파란 색깔 누르고 밀어주면 규격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칼로 썬 거보다 음식이 균일하게 나오죠. 지금 2개 써는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3, 4초면 다 썰리는 거네요. 그죠? 한 2초죠, 2초.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20kg 다 써는데 한 3분, 4분? 중요한 거는 미리 썰어 놓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단축돼서 더 신선해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드아웃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거는 한 160 정도. 와, 근데 이건 뽕 뽑겠다. 한 달이면 뽕 뽑아요. 그래서 요 다 된 양파를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주방이거든요. 여기서 볶는 거죠. 저희가 또 기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순수 국내라서 AS도 잘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리할 때 레버만 이렇게 당겨 놓으면 간단하게 그냥 불이 붙는 형식이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닫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온도가 180, 190도가 되면 양파를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볶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딴 일을 할 수 있죠. 주방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팔 하나 뻗는 것을 20가지, 30가지를 줄여버리면 피로도가 달라져요. 자자자자자작 소리가 나야 조리가 옳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넣어놓고 버튼을 눌러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볶아주는 거예요? 양파나 이런 것들을 호버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뒤에 쟤는 돌아가면서 볶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볶아야 되니까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면 가만히 놔두니까 타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 되면 그냥 레버를 올리고 내려서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볶고 있는 것들은 제가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이거 계속 가야 돼요. 이거는 계속 뒤집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버려줘야 돼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 저거 그냥 하겠다 하지만 넣어야 되고 덮어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다시 퍼날라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근데 얘는 청소도 이렇게 열고 이게 뭐예요? 배수 작업대를 설계할 때 들어간 거죠. 청소도 그냥 여기서 더 위생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넣으면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 기계에 대한 도입은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기계가 더 확산될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패티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신선도가 색깔 보시면 굉장히 좋죠. 패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여기서 바로 구웠죠. 여기서 그냥 요 작업도 어깨 힘이 또 들어가지고 손목도 아파요. 한두 개 누르는 게 아니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세요. 1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누르는 게 따라서 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육즙이랑 구워지는 퀄리티도 달라요. 뒤집는 타이밍도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올리시고 이 기계는 패티를 자동으로 구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면으로 그릴링이 돼요. 아, 한 번에 조리할 때 위아래로 같이 구워줘요. 오, 진짜 잘 구워졌구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뒤집으시면은 여기 이제 치즈를 올려요. 그럼 치즈가 녹을 때까지 뒷면이 균일하게 익는 거죠. 온도나 시간은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에 맞게끔 설정되어 있죠. 보통 그릴 같은 경우는 2분 30초가 걸리는데 40초면 끝이 나요. 거의 한 6배 빠르죠. 그리고 이 그릴에 대해서 가장 단점이 있어요. 불 앞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가 200도가 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막 땀이 막 범벅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두고 딴 일을 하면 되니까 온도도 직접 안 받고 기름에 튈 일도 없으니까 직원들이 잘 안 나가요. 패티 굽는 직원
잘하던 분들이 그만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많죠. 그릴 파트는 사실 옛날에는 정규직만 하게 했어요. 스킬을 배워야 되니까. 그릴링, 스매싱 다 배워야 돼요. 작업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됐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기계들의 진면모는 주문이 많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해요. 움직임이 한 60, 70%가 줄었죠.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니까 덜 피곤한 거예요. 한 개 할 때는 큰 차이를 모르더라도 피크 시간 때는 몰리니까 그때는 여러 개를 쳐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개가 더 빠르게 조리가 돼요. 새우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돼요. 저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온도가 균일하게 되니까 연기가 안 나요. 온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숙련이 안 돼서. 전기로 계속 되니까 지금 보시면 연기가 안 나죠. 조리하는데. 아, 맞네. 원래는 연기가 좀 나는데. 연기 안에 유증이 들어가 있어요. 오염의 주 원인은 유증이에요. 근데 유증이 없잖아요. 여기서 노르스름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요거 버튼 하나 누른다. 직화까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직접 토치 같은 걸로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웍질을 계속했죠. 연기는 나고 프라이팬은 타고 어깨는 힘들고. 진짜 맛있게 구워졌다. 맛있게 됐죠. 웬만한 전문가들이랑 동일해요. 여기서 또 이제 다 구워진 거를 들고 와서 조합만 하면 끝이에요. 조합하기 전까지가 힘들었는데 이거를 많이 단축하신 거구나. 햄버거의 단점은 각각의 패티를 동시에 조리하는 게 힘들어요. 패티와 새우와 튀김을 같이 하는 게 종목이 많죠. 그게 조합이 되니까 기계로 다 푼 거죠. 저렴하게.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고 절전 모드 네, 절전 모드. 하고 있어야 전력 소비가 줄어들어요. 햄버거 브랜드가 많잖아요.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일 큰 거는 브랜드에 대한 열정 그런 부분을 하고 가맹점주와 파트너십에 대한 게 철칙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프랜차이즈하고 다르게. 그러면 자동화 기계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동화는 초기 투자금은 들거든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뭐 가맹점주들이 버거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투자를 한 거죠. 오늘 촬영하기 전에 왓더버거에 대한 시청자들의 후기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단맛이 강하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렬한 맛을 원해요. 대체적으로 좀 답니다. 판매하는 음식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햄버거를 먹었을 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달다고 하지만 3개월 뒤에 한 번 또 사 먹어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소스를 자기가 발라 먹는 거예요. 케첩처럼 만들어서. 그런 매뉴얼도 지금 만들고 있고 당도 체크를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이 버거는 별점 5개 중에 당도가 별 2개다, 별 3개다. 사전에 내가 당도를 알고 고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악플 위주로 봐요. 선플은 잘 안 봅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있어야 회사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제일 월세 같은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방배동에 생각이 있으셔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셔서 사장님 오늘 뵐까요? 해서 지금도 창업 상담을 직접 다 하세요, 대표님이? 웬만하면 제가 거의 다 하죠.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대표님은 26년도 목표는 뭐예요? 수치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한 200개까지 목표를 잡았고요. 공장을 또 저희가 설립을 하고 왓더 샐러드를 4월, 5월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 점주님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루 또는 이틀은 무조건 가서 오늘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비 체크하고 시설 체크하고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한 27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를 찾다가 지인들이 이 왓더버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소개받고 대표님 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이 브랜드가 성장 가능성이 높고 버거 비주얼은 뭐 기본이고 맛이 최고여서 뭘 해도 고객님한테 잘 어필이 되겠다 싶어서 이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종에 계셨으면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은데 아 맞죠. 그걸 감안하시고도 감안하고도 이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고 다른 지인들이 매출이라든지 고객 평가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벽면에 보니까 월 매출이라든지 아, 목표 그런 것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목표는 얼마 정도? 목표는 7,500에서 1억 2천. 이건 누가 만든 거죠? 저희 본사에서 매출에 따라서 인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인건비까지 이렇게 이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이 인건비가 소요가 돼요. 다 슬라이스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하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없고. 양파를 넣고 누르기만 하면 되나요? 누르기만 하면 그렇죠. 초 세보셨어요? 못 셌어요. 자, 세세요. 잠깐만요. 2초. 양파 2초 컷.
두 개에 4초. 이게 사람 손으로 쓰려면 최소한 3, 4분 써야 되죠. 잘 잘렸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 스트레스 돼서. 간단하게 여기 주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인 조리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저쪽은 햄버거. 빵을 전용으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굽거든요. 그릴에. 그래서 빵이 일반 햄버거보다는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패티를 전용으로 굽는 곳이고, 들어오자마자 새우를 직화로 굽기 때문에 맛이 일반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근데 요즘에 햄버거 집도 다 맛이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반 햄버거 집에 새우버거는 으깬 새우를 가지고 튀김을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새우를 땄습니다. 굵네요. 생새우를 따서 식감을 살리면서 바로 직화로 진짜 찐 새우버거죠. 새우 몇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5마리 들어가고 새우 링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고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져서 나와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없어요. 안에 있는 식자재는 최대한 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급속 냉각을 해서 퀄리티는 최대한 살리고, 새우도 보시면은 다 따져서 나옵니다. 새우는 베트남이 제일 좋아요. 꼬리를 다 따고 해동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전부 본사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선도가 엄청 더 높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추 얼마나 신선도가 좋으냐면 유럽산 유럽산요? 카이피라라고 합니다. 입이 연하고 단맛이 살짝 나면서 비타민도 훨씬 더 높은 일반 상추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체인점으로 해서 전국 농가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마트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갑니다. 스티로폼에 다 해서 얼지 말라고 이 천까지 다 붙여가지고 비닐로 한번 싸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럼 한국 상추 이용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음식을 정확하게 팔아야 돼요. 손님들에게 그 가격에 맞는 그 음식의 퀄리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왓더버거의 경영 이념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유로피언 그건가요? 치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치즈가 아닙니다. 지방 함유율이 95%가 넘는 이 아메리칸 치즈라고 하는데 풍미가 다릅니다. 가격도 더 높고. 느껴지시나요, 풍미가? 한국산 치즈 같은 경우는 지방 함유율이 낮아서 맛이 깊지 않아요. 빵 저희 보세요. 과자를 만드는 성분과 햄버거 빵을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결합된 빵입니다. 그래서 구우면은 상당히 바삭하면서 안에는 버터감이 느껴지면서 겉바속촉 그거 이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80만 원에서 130만 원 인원을 어떻게 쓰고 10시부터 퇴근까지 업무 분업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개인 광고. 보통 체인점들 하면 광고비 받아가지고 전국 단위로 광고를 띄우게 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지점마다 저희는 광고비를 걷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는 물류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광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칩니다. 매출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오픈에 4,500 미만으로 간 매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순수익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순수익을 조금 내려놓죠. 매출을 1에서 2개월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6천, 7천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4,500에서 5천을 유지를 시켜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들고 가게끔 그렇게 장사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매출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계산법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남는다고 보면 보통 돼요?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한 1,000에서 1,200 직접 뛰셔가지고. 그럼 20% 이상 남는다는 거네요. 직접 뛰시면 배달이 많이 들어오느냐, 홀이 많이 들어오느냐, 포장이 많으냐, 단체 주문이 많으냐에 따라서도 보통 햄버거라는 것이 밥 대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또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녁 간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템 자체는 엄청 좋아요. 소자본 창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월 매출 5천 정도 하려면 하루에 햄버거를 몇 개 정도 팔아야 돼요? 한 130개? 13, 14평에도 7,500, 8,500도 이제 칠 수 있으니까 소규모 창업 대비 매출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이기는 확실합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처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막 초심을 잃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스스로 생각하시기 좀 어떠세요? 초심을 안 잃으려고 하죠. 처음에는 돈이 없고 뭔가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바짝 하는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태만해지거든요. 그거를 가장 중시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픈할 때마다 하루 이틀씩 오는 이유가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 업무는 제가 무조건 1순위로 두고 있거든요. 체인 점주님들의 열정을 제가
받아가는 거죠. 계속 이게 제가 열정을 계속 넣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오시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힘든데요. 지금요? 옛날에는 진짜로 돈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뭐 7,000원 쓰면서 한 2년간 버텨서 저도 1억 빚지고 했어요. 장업을. 하루에 7,000원 쓰셨다고요? 그렇죠. 치킨 한 마리도 못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저기 먹을 수 있어요. 이틀 3일 주방에 이제 샐러드 해서 먹고 나머지 이제 모아서 버는 돈을 다 그냥 이제 테스트하고 뭔가를 만들려 하고 2년에서 한 5년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힘들죠.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옛날보다 편해요. 편한데 정신이 힘들어지죠. 사업도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인생이 행복하신가요? 사실 옛날에 처음 가게 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음식만 만들고 손님들이 한 입 먹고 와 맛있다 하면 얼굴에 막 미소가 띄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은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냐면 사장님들이 돈을 조금씩 계속 버시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이제 조금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결정할 순간에서 그 모습을 떠오르면 다시 내가 수익을 좀 내려놓고 다수의 사장님을 좀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럼 혹시 앞으로의 뭐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는 브랜드가 되게끔 만드는 거, 햄버거 업종에서. 오늘도 부산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여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왓더버거를 운영하고 있는 35세 안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매장은 엄청 번화가에 있네요. 월세가 너무 비싸게 구매했어요. 월세가 800만 원, 보증금도 1억인가? 24시간 영업을 하겠대요. 아, 원래 대표님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지점 사장님은 고집은 제가 못 말려요. 대표님 말 안 듣고 하셔도 이미 하시면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져야죠. 뭐 잘 될 거예요. 근데 24시간 영업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400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새로 나왔어요. 이거 우리 마스코트. 대표님 닮아서 만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 집 개랑 비슷해요.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1,005점 찍었잖아요. 네. 거기 잘 되고 있어요? 거기 매출이 9천 정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오픈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일. 아, 네. 사람이 많네요. 인테리어는 뭐 문제 되시는 거 없어요? 바로바로 조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자동화 계속 찍고 있는데 다른 프랜차이즈도 다 뺏겨가지고 각오하신 거잖아요. 각오했는데 얄미워서. 어떤 기계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반자동, 자동, 아날로그. 예산에 맞춰서 여기는 이제 패티 기계, 웍질 기계 2개, 반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편해지려면 이런 기계들 많이 봤잖아요. 이거 해봤자 30만 원밖에 안 해요. 칼날 무뎌지면은 조금 야채 뭉개지고 그러지 않아요? 컬러 바꾸면 돼요. 이거 칼날만 따로 팔아요. 최소 뭐 6개월 정도 써도 묻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본전 뽑죠. 요거는 저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레버를 당기고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은 두께가 또 다르고 하니까. 두께 조절도 가능한 거예요? 예. 주방 안에서는 자잘한 것들 한 3, 40개가 모여가지고 편해져요. 요거만 써서 편해지는 게 아니고 요거도 양파. 근데 양파는 저기다 하면 안 돼요? 맛이 섞여버려요. 이거는 작은 거, 큰 거 쓸 때 넣고 양배추도 넣어도 되고 파도 넣어도 되고. 저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해요. 내 매장에는 요거를 한 7년째 쓰는데 고장이 안 나고. 근데 요거도 그냥 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급냉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냉장 같은 느낌이 나나 보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눌러서 어깨랑 이쪽 근육이 나중에 다 써가지고 힘들어요. 지금은 여기서 누르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언제 뒤집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서. 그리고 되게 예쁘게 되네요. 예쁘게 돼요. 몇 초에 굽는다, 몇 도에 굽는다, 언제 프레스를 한다라는 것을 시스템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죠. 여름 되면 한 개만 구워서 그렇지 12개 구우면 기름 막 튀고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이제 여기는 구웠다가 빠져도 되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열이 엄청 그죠?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800만 원 정도 돼요. 40만 원씩 한 달에 내면 되죠. 2년 쓰니까. 평소도 간단해요. 그냥 물 이렇게 해서 쭉 밀어줘요. 요거 위에도 이제 그을러지거든요. 요거를 이제 또 뗄 수 있어요. 이렇게
테프론 시트예요. 제가 제빵에서 쓰는 아, 요 필름이 있어서 왓더버거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자동화 기기 한 4가지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싸긴 한데 고기 굽는 게 힘들어서 보통 못해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붐이 일어났을 때 2년 뒤에 거의 한 절반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릴링 그다음에 식자재가 올라서 이게 제일 힘들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는 보완을 해놨어요. 자영업자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그럼 고기 말고 다른 거는 아. 어떤 거 할 때 쓸 수 있어요? 삼겹살, 초벌, 뼈구이 아, 그런 원래? 것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릴로 굽는 것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현재 국산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억지라는 볶는 제육볶음, 스파게티 이런 것들. 프라이팬에 쓰는 것들을 자동화 시킨 거예요. 불도 나오게 만들어서 직화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새우 버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돌려요. 이거는 한 300 조금 넘어요. 끓어져. 여기 이제 후추를 좀 넣어. 이렇게 해서 놔두면 돼요. 마지막에 이게 진짜 불맛이. 여기서 이제 다 됐어. 이렇게 해서 그냥 와, 물량 많이 나네요. 여기 이제 초벌을 직접 드신 대로. 네. 쓰레기. 이거 쓸 시간도 있잖아요. 이거 하면 여기서 이제 불질. 얘가 불맛 익힌 새우.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배수로 또 진행되고 이게 끝이에요. 주방에서 자주 쓰는 그 뭐 국자나 그런 게 이제 없죠, 그런 게 잘. 하나도 없네요. 팔도 없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구웠잖아요. 네.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치기 위해서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퀄리티가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보통 피크 타임 엄청 바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80도로 계속 유지를 시켜가지고 30에서 35분 정도를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하게끔 빌지 안 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온돌빵이에요. 여기 보면 습기가 계속 차 있죠. 습도를 유지하면서 맛을 계속 유지시켜주네. 근데 단 조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거는 3, 40분이 지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류들은 차가울수록 맛있어요. 냉장 보관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죠.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음식 상태랑 기계랑 같이 조합을 맞춰야 되니까 또 점주님들이 쉽게 맞아요. 쓸게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씩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햄버거를 다 완성된 것들이 포장하기 전까지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아, 잠깐 포장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죠. 유지되게. 여기는 튀김을 계속 튀기다가 여기서 요것들을 해가지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이 다 달라요. 무슨 생각하세요? 아, 잘했구나. 오픈하려면 인테리어 구상해야 되고 컨셉 잡아야 되고 시설 체크해야 되고 주방 동선 생각해야 되고 들여와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 조리법 생각해야 돼. 이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 해야 되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신메뉴도 또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예요 보통. 저도 이제 하라면 못할 겁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그것들을 개발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또 부산 가세요? 이거 또 KTX 타러 가야 돼요. 매번 오픈할 때마다 다 오시는 거예요? 한 110개부터는 지금 체인점 문의가 좀 너무 많아서 10개 오픈하면 한 5개 정도? 좀 미안해요. 못 가는 곳들은. 대신에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저 분이랑 운영팀장님이 대신 가서 저랑 화상 통화해요. 돈을 벌고 사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옛날에는 근데 진짜 많이 벌고 싶다. 엄청 가난했으니까. 근데 하다가 보니까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억 5천, 1억이 딱 정말로 다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생활고도 조금 나아지시고 하니까 뿌듯해져요. 계획했던 것들이 또 맞아떨어질 때 조금 희열을 느낀다? 이거를 지금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네. 앞으로 그래도 계속 장사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살아남으려면 계속 바뀌어야 돼, 내가. 이번 년에 잘 돼서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다. 그럼 더 빨리 망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자신이 없으면 좀 잘 준비된 왓더버거 같은 왓더버거 말고도 좋은 브랜드들도 많아요. 체크하셔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무인 이런 것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저가형 이런 것들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싼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안 망하고 조금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좀 계속 저는 보고 싶어요. 자영업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